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연구소 남준호입니다. 이제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부터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재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영재고등학교 원서를 집어넣어야 될지 이거 정기고등학교죠. 후기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12월 이후에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할 텐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어디 가는 게 우리 친구가 2028학년도에 이제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무언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중점 있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2028학년도부터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왜 어떤 고민이 빠지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고 싶니? 라고 질문하면 수능을 가지고 정시어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하는 내신 등급을 받지 못해서 이제 2학년, 3학년 나의 목표 대학교는 이제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수능이라는 게 조금 더 내 목표 대학을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거지.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부터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 고등학교 선택에 큰 고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이수 과목 선택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2028학년도의 가장 큰 핵심은 내신 성적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지죠.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지고요. AP라는 과목을 하나고등학교라든지 경기외고라든지 일부대 고등학교가 꽤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2022 교육과정을 보면 이런 과목들이 실제 이제 일반 선택이나 융합 선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실제 우리는 이런 과목들, AP 과목들도 개설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과목도 1, 2, 3, 4, 5등급 안에서 등급이 매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진로랑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꽤 큰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으로 대학 간다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시험 보는 그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게 수능이에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따지면 수능까지는 약 3년하고도 6개월 가까이가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신 가지고 가는 걸 대부분 친구들이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내신은 언제 시험을 보지? 라고 확인해 보면 중학교 때도 다 시험 보셨죠? 4월 말에 대부분 다 끝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이 5월 말이니까 1년도 안 남았다라는 게 내신인 거예요. 그럼 이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걸 오늘 포인트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이 어딘지를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고교 유형을 쭉 보다 보니까 모든 고등학교가 자사고거나 외고거나 과고거나 영재고 등등의 학교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대전고등학교 하나만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인데 최근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학교가 하나 있는 게 예외적인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특목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목표가 서울대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특목고를 보내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과고, 외고가 굉장히 많죠. 이런 학교들이 과거에 학생들을 관리할 때 다른 일반고랑 차이점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제2외국어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다. 또는 과거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로 대표되는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런 강점들을 이 서울대에서 인정하고 학생들을 많이 뽑았던 게 과거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시로 이렇게 넘어가면 학교 이름을 쭉 보면 이제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강남구에 있거나 서초구 그리고 저쪽에 강동구 쪽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뭐 양서고 처음 들어보셨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쪽 양평에 있는 전국단위 자율고예요. 등등의 고등학교들이 정시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낙생이라든지 여기 상상고는 자사고인데 이런 학교들이 왜 정시로 굉장히 이렇게 베네핏이 클까? 라고 질문하면 일반고들이 상대적으로 수시로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이름을 쭉 들어보면 분당에 있는 학교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강남에 있는 학교예요, 신성고등학교는 저쪽 안양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거든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들이다 보니 본인들이 내신을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내신의 베네핏을 활용할 수가 없다. 반면에 아이들의 학력 수준은 높기 때문에 수능으로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잘 보는 학교가 어디지? 라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자사고입니다. 이거 다 자사고라고 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 대표적인 외고인 대원외고는 수시로도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시로도 많이 보내는 학교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태까지의 입시 상황을 보면 명문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네 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때가 되면 좀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이 전국 자사고라고 되어 있는 학교 중에 외대부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덕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지역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인재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죠. 지역 인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인데 이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현재 중3부터는 6년 이상을 해당 지역에 있어야 돼요. 해당 지역이라는 얘기는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6년을 거주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지역 인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뭐 김천고등학교나 천안북일고등학교나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상당수 친구들이 서울 쪽에서 명문고다라는 이유로 아래쪽 지역의 명문학교로 이주를 했어요. 왜요? 3년만 있어도 지역의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학교들은 여태까지는 표준 편차라는 것도 이제 대학에 제공이 되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명문고다라고 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 잘 됐던 장점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우리 때가 되면 판도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지역 인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지금 중3짜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1까지는 계속 이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학이 갑자기 이 학교가 크게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알아차리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자사고들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 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자사고의 베네핏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운데 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서, 다시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작아서 표준 편차를 없애버리면 이 학교가 명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대학이 꼼꼼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과거처럼 특정한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모든 과목들이 다 1, 2, 3, 4, 5등급으로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고1까지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등등이 있었죠. 이런 과목까지 모두 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교들의 베네핏은 조금씩 사라질 거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일반고 쪽에서 강점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왜냐면 정시로 많이 보내면서 수시에서 어찌됐건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교생의 학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이 인원을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조금 더 뜨지 않을까라는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 아까 서울대는 어떻게 합격하는지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대학들 그 밑에 있는 고려대나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교과의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대교육에서는 모든 대학에 10% 이상의 교과 전형을 선발하라 라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연대나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10%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약 15% 이상을 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어차피 서울대를 배제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이다 보니 내신 성적 좋은 애를 뽑았을 때 본인들은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 이렇게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본인들이 무언가 자신감도 굉장히 팽배해 있을 거고 무언가 학업의 성실성도 담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꽤 많이 뽑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성대나 한양대나 서강대 이렇게 내려가면 10% 정도로 확 인원이 줄어버려요. 이건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 교과 전형은 지금 현재 2025부터 2026으로 넘어가면 모든 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대가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이화여대도 수능 체제 적용하지 않았고 한양대도 수능 체제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고3부터는 이들 대학교가 순차적으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이제 2028이 되면 내신의 동점자가 너무나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수능 체제라는 걸로 일단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럼 어찌됐건 이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의, 보통 대학교들이 세계 6, 세계 7, 요 정도의 수능 체제를 거는 게 의예과나 약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에서는 가장 높은 수능 체제를 거는 거거든요. 요 정도 수능 체제를 걸고 내신 위주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내신 위주로 뽑는데 누가 합격하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뽑는 인원 중에 95%가 일반고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명을 뽑으면 5명만 일반고가 아닌 친구들이 되는 거고, 한 600명 정도 뽑거든요, 이 고려대학교가. 그러면 30명 정도를 제외하고 570명은 일반고에서 붙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하면 일반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신을 현재 기준으로 하면 4% 안에 들기가 쉽고요, 11% 안에 들기가 쉬운 거죠. 왜요? 외고나 자사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조건만 확보가 되면 지원하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 위주로 뽑는 전형이야 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전형은 그런 거구나. 그 옆에 또 있어요. 종합전형의 학업 우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고3 친구들 뽑을 때도 밑에 있는 4개 등급합 7, 8 이렇게 돼 4개 등급합 8로 아이들을 뽑거든요. 이렇게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전형도 일반고가 60% 정도가 됩니다. 어디가 인원이 적지? 라고 봤더니
과거 영재고는 인원이 적구나. 저쪽도 과거 영재고는 없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과거나 영재고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합격하기가 어렵지?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이들 고등학교는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적다. 왜요? 과거 영재고의 커리큘럼은 수능을 중심하는 학업 분위기보다는 그 탐구하고 무언가 이렇게 자꾸 이제 본인들이 연구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 이 전형들은 가장 유리한 학교가 일반고일 수도 있고 자사고일 수도 있고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은 실제로 이제 수능도 공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시킨다. 그럼 이제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누가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외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일반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상대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그럼 이거 누가 유리한 거냐면 이 대학교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내신을 확보하고 거기에 걸맞는 비교과를 확보한 후에 좀 높은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렇게 내신 가지고 뽑는 두 개 전형을 합산을 시켜버리면 실제로 이제 이 일반고 친구들이 60%랑 95% 이렇게 되는데 이 전형은 600명이고요. 이 전형은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 약 80% 정도의 75% 이상의 친구들이 일반고가 붙는 거고요. 나머지 외고 국제고들은 그 비율이 약 10% 정도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인원 분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개 전형, 교과 전형이나 이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누가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긴 조금 애매하다. 일반고를 가도 되고 이 자사고나 외고를 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028학년도가 됐을 때는 내신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 편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외고 같은 학교 커리큘럼이 특이한 고등학교는 그래도 대학이 얘는 왜 이렇게 스페인어 회화 등등을 학교에서 가르쳤지? 외고니까 가르친 거죠. 중국어 회화를 왜 가르쳤지? 외고니까 가르친 거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외고다라는 무언가 느낌이 명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의 영향은 굉장히 지금하고 똑같이 유리한 입시 상황을 계속 보이겠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일반고랑 거의 커리큘럼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이 베네핏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실제로 이제 외고 이 영재고나 과고나 이런 친구들은 어디로 합격하지? 여기 지금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는데 이걸 계열 적합형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 내가 그래서 기계공학과 등등의 공과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면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특정 과목이 내신이 좋고 이쪽에 활동이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계열이 적합하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 영문과를 지원해 아니면 도고동문학과를 지원해 그러면 그쪽 외국어랑 연관관계가 많은 과목을 잘 듣고 성과가 좋은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전형은 왼쪽의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가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고 여기에는 과고 영재고가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앞에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느낌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외고 국제고는 이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인원 빼고 이쪽에도 꽤 많은 인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꽤 많은 인원을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고나 이쪽은 실제로 이제 2028이 되더라도 이 강세는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사고 쪽은 실제로 여기 12% 앞에 이렇게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편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이나 경기 쪽의 학생들이 그만큼 계속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로 내려가 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의대를 굉장히 지금 선호하는, 거기에 2,000명의 의대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자사고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08학년도 이후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시작이 됐고요. 2015학년도부터 외부 활동은 기재할 수 없어, 내부 활동으로만 해야 돼. 그리고 점점 무언가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반영되는 부분을 축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만한 항목들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건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는 걸 우리가 노멀하게 일반 학생들 적는다라고 얘기해요. 일반 학생들 적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했을 때 보통 내신 3등급, 4등급 이쯤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적어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복붙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막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무언가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의 특징들을 잘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만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본인이 어떤 활동을 우리가 수반해야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적을 만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건 과거에 의대를 합격한 친구의 굉장히 꽤 괜찮은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보통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적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대학들이 원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승전결이 무언가 잘 구비되어 있는 내용을 세특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처음에 기라는 게 계기인 거예요. 얘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어떤 계기로 어디까지 활동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걸 쭉 적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처음에 딱 봤더니 수열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어요. 학교 수업에서 우리가 수투를 배우다 보면 거기 수열이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수열을 공부했겠죠. 공부했더니 기본적으로 얘가 중간고사를 수열이 시험 범위라서 거길 공부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학교 시험 잘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원래 학업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A라는 거 하나를 끝내고 나면, 와, 오늘 여기까지 공부 끝. 이거는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의 관점인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관점으로 보면, 이걸 하나 끝내고 이게 어디로 활용이 될까? 이거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니즈가 발동하는 게 일반적 친구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쭉 보니까 관심을 가졌대요. 수열하고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봤대요. 막 찾아봤더니 수리생물학이라는 책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읽었겠죠. 찾았는데 우와 찾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았으면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다 보니까 아 이런 활동까지를 수행했대요. 이렇게 무언가 기승전결, 그래서 이런 탐구를 하는 걸 친구가 계속 이어나갔다. 그럼 얘는 의예과를 쓰는데 수열하고 자연현상을 연결해서 이걸 어떻게 의예과에 접목시킬 건지 등등을 맨 밑으로 쭉 연결시킬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지웠지만 이렇게 무언가 우리는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4월 달에 첫 중간고사를 보니까
그 전까지 아직 연습 게임인 거잖아요. 연습 게임 동안에 국영수사과 한국사 이 내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서 10% 안에 내신 등급을 받게끔 할까라는 게 첫 번째 1단계라고 하면 2단계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겠구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겠구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무언가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를 계기로 무언가 이렇게 확장성을 만들어 나가는 세특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도 하는 게 2단계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게 지금 중3이지만 이 2028학년도 입시가 굉장히 우리가 곤란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160 학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교 학점제라고 우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학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참고적으로 예전엔 210 단위였는데 3학년 2학기까지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면서 192학점으로 18학점을 줄였어요.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는 우리가 수시에서 내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집어넣으면 160학점인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 학기로 나누면 32학점씩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그럼 32학점을 보통 옆에 8, 9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건 고등학교에 우리 커리큘럼 보면 보통 4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런 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보통 8과목이나 9과목을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내신은 음미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이 등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걸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8학년도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면 필수 이수학점 8학점이니까 1학기 때 4학점, 2학년 때 4학점 이렇게 배운다는 거겠죠. 한국사는 3시간이구나. 그 나머지 4시간, 우와, 과학은 되게 많네. 이렇게 무언가 쭉 나열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과학탐구 실험 1이나 과학탐구 실험 2는 1학년 때 안 배울 수 있어요. 2학년 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게 필수 과목이다. 그럼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여섯 과목 하면 기본적으로 6과목이 내신 등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기술, 가정, 정보, 제휴외국어 이 내용이 16학점을 3학년 2학기까지 배워야 돼요. 그럼 한 학기에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를 배워야지 16학점이 만들어지겠죠. 6학기니까. 그럼 이게 이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이 들어갈 거예요. 기술 과정이 들어가고요. 제2외국어가 들어가고요. 이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나를 배울 때도 있고 2개를 배울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뭔가가 쭉 연결이 되고 체육이랑 예술,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이만큼 배우는데 요것만 내신이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학년 때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들 과목은 공통이기 때문에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가 300명이면 300명이 모조리 다 이 수업을 듣고 이 똑같은 시험을 봐요. 그럼 1등급은 3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고요. 2등급은 한 100등 정도만 하면 2등급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공통을 1학년 때 배웠어요.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걸 막 섞어가면서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게끔 막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잖아요.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는 선택권이 아이들한테 있는 거죠. 선택권이 있는데 뭐 선택하지? 나는 화법과 언어할까? 독서장문할까? 문학할까? 이렇게 고민해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세 개를 다 개설하고 그럼 300명이 100명씩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과목은 150명이 듣고 어떤 과목은 50명이 듣고 어떤 과목은 100명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언가 과목이 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대수는 수능 시험 범위예요. 확률과 통계도 수능 시험 범위예요. 이건 아이들이 선택하려고 하겠죠. 미적은요? 미적은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에 해당이 되죠? 우리 친구가 자연 계열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는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의 선택권이 막 이렇게 분산이 돼요.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면 더 분산될 거예요. 이 융합 선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학교에 따라 어떻게 분배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분배를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할 거예요. 사탐도 마찬가지고요. 과학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진로 선택이 또 2개씩으로 막 다 나눠져 있어요. 아씨, 화학 할 건데 2개 다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도 있고, 8개로 쪼개지다 보면 아이들의 분산폭은 훨씬 더 커지겠죠. 이렇게 선택을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선택이 어떤 과목은 100명, 어떤 과목은 20명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한 60명쯤 선택하는 과목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근데 1학년 때가 딱 끝나고 나면 우리 학교 전교 1, 2, 3, 4, 5, 6등은 다 알잖아요. 그럼 와씨, 우리 학교 1, 2, 3, 4, 5, 6등이 다 주제 탐구 독서를 다 신청했네요. 나 전교 10등인데. 다른 과목 선택할 때는 1등급 받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 주제 탐구 독서를 선택했더니 와, 60명이니까 6명만 1등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상위 6명이 다 들어왔어. 그럼 난 이 과목을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과거에는 표준 편차나 이런 등등으로 A, B, C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와, 1등급 A라는 등급은 30%, 40% 이렇게 줬는데 이거 그냥 얄짤없이 10%예요? 그럼 이 과목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라는 무언가 후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2028입니다. 그래서 2028은 고교학점제라고 시행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건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눈치학점제인 거죠.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거냐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다수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우리는 뭘 우리가 되게 많이 알아둬야 될 거냐. 고등학교를 딱 입학해서 1, 2, 3, 4, 5, 6등 이런 상위권 애들이 야, 2학년 올라갈 때 너 선택 뭐 할 거야? 이런 걸 애들한테 막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물어봐서 그 과목을 빼고 너 그 과목 꼭 선택한다고 해서 바꾸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무언가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학교 인원이 그래도 300명쯤 되는 학교는 그래도 100명, 60명 이렇게 될 텐데 막 200명, 100명대 학교들도 꽤 많잖아요. 이럴 때는 혼란이 더 커질 거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여기 지금 앞으로 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쭉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도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1학년 때 공통 수학 그리고 기본 수학 이런 거를 내신을 잘 받아놔야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근데 내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원하는 내신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수능으로 갈까? 수능에 어차피 시험 범위가 수학 같은 경우는 확 줄었기 때문에 실제 수능 공부하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적분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내신으로 선택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은 친구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고등학교의 2028의 가장 큰 특징은 1학년 때 내신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3학 부모님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너무 선행학습을 멀리 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1학년 때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안배를 잘해야 되겠죠?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한국사도, 사회도, 과학도, 여기 기술과정, 제2외국어까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건가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우선적인 고민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선행학습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기출문제들이 홈페이지 막 찾다 보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도 큐비라는 사이트에서 기출문제 막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기출문제를 막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어보게끔 하는 거죠. 풀어보고 나서, 아, 성적이 어디도 나오겠는데? 라고 확인하면 그 고등학교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선행학습을 12월 달까지 기본 베이스는 잘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